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어지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교육부와 정부에서는 더 이상의 한글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회의까지 소집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상황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한글 확산을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일본 학생들 사이에서는 한글 챌린지가 대유행할 정도로 한글 열풍이 폭발적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부터 SNS까지 온통 한글 이야기뿐이라고 하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엄청난 한글 열풍을 일으킨 건 도쿄의 평범한 여고생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충격적이고도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여러분들의 진심을 담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도쿄 고등학생 하나입니다. 일본어를 정말 사랑해요. 도쿄대 일본어학과를 진학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만큼 일본어의 아름다움과 깊이에 매료되어 있었거든요. 2024년 가을 학교에서 추천받아 창업 캠프에 참가했죠. 일본어와 관련된 뭔가 의미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발표 주제는 자유였어요. 저는 평소 일본어를 깊이 공부하면서 느꼈던 불편함을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일본어 입력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다는 거였어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까지. 일본어를 사랑하지만 입력할 때마다 답답했거든요. 스마트폰에서 문자 하나 치려면 변환 버튼을 몇 번이나 눌러야 하는지 아세요? 저는 무대에 올라가서 말했습니다. 히라가나 기반 자판 앱을 만들면 어떨까요? 음성 인식과 조합해서 더 직관적으로 입력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름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었죠. 심사위원석 옆에 앉아있던 한 청년이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묘하게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된 문제예요. 순간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뭔 소리냐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한글로요. 한글? 저는 한글이 뭔지도 제대로 몰랐어요. 한국 사람들이 쓰는 글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그 청년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글은 24개 문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입력도 간단하고 배우기도 쉽습니다. 이미 완벽한 해결책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저는 당황했어요. 몇 개월 동안 고민해서 준비한 아이디어가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정말 24개 문자로 모든 소리를 낼 수 있다고? 발표가 끝나고 그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민이라고 해요. 그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심사 어시스턴트로 참여한 거라고 하더군요. 정말 한글로 모든 게 해결돼요. 제가 물었습니다. 재민은 스마트폰을 꺼내서 한글 자판을 보여줬어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어색하게 한글 자판을 만져봤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정말 간단했어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면 바로 글자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아니, 이게 진짜 돼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재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아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걸 다 익혀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정말 24개 문자로 모든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한글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죠. 한글은 단순히 문자가 아니었어요.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소리의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과학적인 문자. 입 모양과 혀의 위치까지 고려해서 설계된 글자. 이런 문자가 세상에 있었다고 저는 한글 자판을 다운받았어요. 그리고 제 이름을 쳐봤습니다. 하나. 정말 간단했어요. 히라가나로 하나를 치려면 여러 번 변환해야 하는데 한글은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왜 이런 완벽한 문자를 지금까지 몰랐을까? 왜 우리는 복잡한 방식만 고집하고 있었을까? 재민이 한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미 해결된 문제예요. 그 한마디가 제 세상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글에 대해 더 알고 싶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호기심이 일본 전체를 바꿀 거대한 파도의 시작이 될 줄은 말이에요.
다음 날 학교에 가서도 한글 생각뿐이었어요. 수학 시간에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몰래 한글로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수학 공식이라고 써보니까 신기했어요. 히라가나보다 훨씬 간결하고 명확했습니다. 옆에 앉은 유이가 제 노트를 힐끔 봤어요. 뭐야 이 글자? 유이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예요. 호기심이 많고 표현욕도 강한 아이죠. 한글이야. 한국 글자. 우와 되게 독특해 보인다. 유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쉬는 시간에 저는 유이에게 한글을 보여줬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유이 이름을 쳐봤어요. 헐 진짜 내 이름이 나와. 유이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이거 재밌는데? 나도 해볼 수 있어? 유이가 제 폰을 빼앗다시피 했어요. 자기 이름, 친구들 이름을 계속 쳐보더라고요. 이거 완전 신기하다. 우리만 알아보는 비밀 글자 같은데? 그 말에 저도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맞아. 우리만의 비밀 글자로 쓰면 어떨까? 점심시간에 우리는 구석진 계단에 앉아서 한글을 연습했어요. 저는 유이에게 기본적인 자음과 모음을 알려줬습니다. 유이는 금세 익혔어요. 이거 진짜 쉽네. 조합만 하면 되잖아. 우리는 서로 한글로 쪽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급식 맛없다. 수학 선생님 화났다. 평범한 내용들이지만 한글로 쓰니까 특별해 보였어요. 마치 암호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다른 친구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너희 뭔 글자로 쪽지 써? 가르쳐줘. 저희 반에서 한글 열풍이 시작된 거예요. 한글로 일기를 쓰는 친구들이 나타났어요. 연애 편지를 한글로 쓰는 커플도 생겼고요. 무엇보다 신기했던 건 한글로 쓰면 생각이 다르게 정리된다는 거였어요. 히라가나로 쓸 때보다 더 직관적이고 자유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야 하나 이거 진짜 대박이다. 유이가 신나서 말했어요. 어느 날 유이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야 우리 인스타그램에 한글로 써볼까? 다른 학교 애들 반응 궁금하지 않아? 그날 밤 유이는 자기 이름을 한글로 예쁘게 써서 스토리에 올렸어요. 이 글자 뭔지 맞춰보세요. 댓글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뭔 글자야? 되게 예쁘다. 나도 배우고 싶어. 우리는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관심을 받았거든요. 그때부터 저희 SNS DM함이 터져나갔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싶다는 메시지들로 가득 찼어요. 도쿄 곳곳의 여고생들이 한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재미있어서 시작한 일인데 이렇게 퍼져도 되는 걸까? 하지만 한글을 배우는 친구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았어요. 간단하면서도 완벽한 이 문자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유이가 흥미진진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야 하나, 틱톡에서 한글 챌린지가 대박이 났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작은 놀이가 틱톡까지 퍼진 거예요. 한글로 자기 이름 쓰기 챌린지라는 해시태그가 생겼더라고요. 처음 영상을 올린 건 시부야에 사는 여고생이었어요. 자기 이름을 한글로 쓰면서 이 글자 진짜 신기해요. 라고 했죠. 그 영상이 조회수 10만을 넘어섰대요. 곧이어 다른 학생들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자기 이름을 한글로 쓰고 친구들을 태그하는 거예요. 언니도 해봐요. 이거 완전 중독성 있어요. 댓글들을 보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24개 글자로 모든 소리가 나온다고요? 히라가나보다 쉬운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은 이걸로 다 써요. 저는 재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틱톡에서 한글 챌린지가 유행이에요. 재민의 답장이 왔어요. 정말요? 대단하네요. 어떤 반응들이에요? 다들 신기해해요. 24글자로 모든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며칠 뒤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24문자 소녀단이라는 SNS 계정이 생긴 거예요. 한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여고생들이 모인 팬 계정이었죠. 처음에는 팔로워가 몇백 명이었는데 금세 늘어나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5만 명, 한 달 후에는 15만 명을 돌파했어요. 그 계정에서는 매일 한글 관련 콘텐츠를 올렸습니다. 한글로 쓴 예쁜 캘리그래피, 한글 자음과 모음 조합 방법, 한국 드라마 대사를 한글로 써보기, 정말 다양한 콘텐츠들이었어요. 댓글란은 항상 뜨거웠습니다. 한글 진짜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간단한 문자가 있다니. 한자는 몰라도 한글은 완벽하게 읽고 쓰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제목이 한글은 입력 혁신입니다 하였죠.
익명 계정에서 올린 영상이었는데 목소리가 익숙했어요. 재민이었습니다. 영상에서 재민은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음성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체계적인 시스템이에요.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조화를 나타냅니다.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한글이 이렇게 깊은 철학과 과학이 담긴 문자였다니. 그 영상은 조회수 50만을 넘어섰어요. 댓글들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24자면 다 된다고요? 진짜네요. 이런 완벽한 문자를 왜 몰랐을까요? 한글 배우면 한국어도 할 수 있나요? 저는 그날 밤 재민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영상 봤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인 문자인 줄 몰랐어요. 재민이 답장했습니다. 한글의 진짜 가치를 알아봐 주셔서 기뻐요. 하나 씨가 시작해준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네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뿌듯해졌어요.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파도가 되다니.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된 거잖아요. 틱톡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글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도쿄뿐만 아니라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까지 일본 전역의 지세대들이 한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SNS를 확인하는 게 일과가 됐어요. 오늘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게 됐을까? 어떤 새로운 반응들이 나올까? 그런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빠르게 퍼지는 게 과연 좋은 일일까? 어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런 걱정들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 걱정이 현실이 되었어요. 어느 날 아침 학교에 가니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친구들이 수근수근 거리고 있었어요. 야, 들었어? 교육청에서 공문 내려왔대. 뭔 공문? 유이가 급하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하나야, 큰일 났어. 학교에서 한글 금지한대.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글을 금지한다고요?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와서 공지를 했어요. 앞으로 학교 내에서 외국 문자 사용을 금지합니다. 수업 중 필기나 쪽지, 모든 기록물에 일본어만 사용하세요. 위반 시 정학 경고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 몰려왔어요. 이거 하나 때문 아니야? 한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냐? 저는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 때문에 친구들이 피해를 보는 건 아닐까. 하지만 유이가 제 편을 들어줬어요. 뭔 소리야. 하나가 뭘 잘못했는데? 글자 배우는 게 죄야. 며칠 후 정말 일이 터졌어요. 2학년 미나코가 한글로 쓴 노트를 선생님께 들켰던 거예요. 수학 공식을 한글로 정리한 노트였죠. 이게 뭐야? 외국 문자잖아. 정학 경고야. 부모님께 연락하겠어. 미나코는 울면서 교무실로 끌려갔어요. 그 광경을 본 학생들이 분노했습니다. 너무하잖아. 글자 쓰는 게 왜 죄가 돼? 그날부터 학생들의 조용한 저항이 시작됐어요. 화장실 거울에 한글로 자유라고 써놓는 학생이 나타났습니다. 급식 트레이 밑에 한글 메시지를 숨겨두는 친구들도 생겼어요. 책상 아래쪽에 작은 한글 문구를 새기는 학생들까지. 24자 자유. 글자는 죄가 없다. 생각을 막지 마라. 이런 문구들이 학교 곳곳에 나타났죠. 선생님들은 찾아서 지우기 바빴어요. 하지만 지워도 계속 나타났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친구들이 한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갈등 상황이 만들어진 게 죄송했거든요. 어느 날 재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학교에서 한글을 금지했어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재민의 답장이 왔어요. 하나 씨 잘못이 절대 아니에요. 글자를 배우고 사용하는 건 자유입니다. 오히려 금지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 말에 조금 위안이 됐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학교 게시판에 외국 문자 근절 캠페인 포스터가 붙었어요. 교무실에서는 한글이 적힌 물건을 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 다이어리, 심지어 필통에 한글 스티커까지. 친구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어요. 이건 표현의 자유 침해야. 24자를 왜 막는 거야? 일본어도 한자 쓰면서 왜 한글은 안 돼? SNS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한글 금지 반대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전국의 학생들이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우리 학교도 금지령 내려왔어요. 함께 싸워요. 글자에는 국경이 없어요. 저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어요.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사회 문제가 될 줄이야.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글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표현의 자유, 선택의 권리에 대한 문제라는 걸. 다음 날 학교에 가니까 더 많은 한글 메시지들이 나타나 있었어요. 지우려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학생들의 의지는 더욱 강해져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 파도는 이제 막을 수 없다고. 집에서도 한글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버지가 퇴근하시면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계셨거든요. 하나야, 네가 요즘 한국 글자 배운다고 들었는데. 저는 긴장했습니다. 아버지도 학교처럼 반대하실까 봐요. 네, 한글이요. 그래. 그런데 말이야.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회사에서 한국 바이어와 계약 문제가 생겼어.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는 중소기업 해외팀장이세요. 주로 한국 회사들과 거래를 담당하시죠. 구글 번역으로 계약서를 검토했는데 말이야. 번역이 완전히 틀렸더라고. 덕분에 계약 조건을 잘못 이해해서 큰일 날 뻔했어. 저는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아버지,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뭐? 너가? 네, 한글 공부하면서 한국어도 조금 배웠거든요. 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이셨지만 계약서를 보여주셨어요. 저는 한글로 된 부분을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재민이 알려준 번역 앱도 사용해가며요. 아, 여기요. 구글 번역이 틀렸어요. 이 부분은 납기 연장이 아니라 품질 보증이에요. 아버지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확실해? 저는 재민에게 급하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계약서 사진과 함께 번역을 확인해 달라고요. 재민이 답장했어요. 하나씨가 맞아요. 구글 번역이 완전히 잘못됐네요. 이 조항은 품질 보증 기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아버지께 재민의 답장을 보여드렸어요. 아버지는 정말 놀라셨습니다. 이런, 내 딸이 회사 계약을 살린 거네. 구글 번역은 틀렸고 우리 하나가 맞았구나. 다음 날 아버지는 한국 바이어에게 정정된 내용으로 연락하셨대요. 상대방도 번역 오류를 확인해 주었고요. 덕분에 계약이 무사히 성사됐다고 하셨어요. 하나야, 정말 고마워. 네가 한글 공부한 덕분에 큰일을 막았어.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께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우리 하나가 회사 계약을 살렸어요. 한글로 번역 오류를 찾아낸 거야. 어머니도 깜짝 놀라셨어요. 정말? 우리 딸이? 그래요. 한글, 이건 경쟁력이에요. 앞으로 한국과 거래할 때 하나 도움을 받아야겠어.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한글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실용적인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아버지는 그날부터 한글에 대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학교에서 한글 금지한다고? 말도 안 돼. 이런 유용한 문자를 왜 막는 거야? 표현의 자유도 자유지만 이건 경쟁력 문제야. 며칠 후 아버지가 재미있는 제안을 하셨어요. 하나야, 한국어 학원 다닐래? 회사에서 한국어 할 줄 아는 직원이 필요하거든. 너도 미래를 위해 제대로 배워보는 게 어떨까? 저는 기뻤지만 조금 고민됐어요. 원래 도쿄대 일본어학과가 꿈이었는데 이제 한국어 쪽으로 진로를 바꿔야 할까요? 하지만 한글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건 분명했어요.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기회를 만드는 힘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재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아버지 계약 도와드렸어요. 한글 덕분에 번역 오류를 찾아냈어요. 재민이 답장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하나씨가 한글의 진짜 가치를 보여준 거네요. 언어는 이렇게 사람을 연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예요. 저는 그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한글은 저에게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세상으로 이어주는 달이었습니다. 한글 열풍은 도쿄를 넘어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갔어요. 오사카에서 온 메시지가 SNS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학교도 한글 배우는 애들이 생겼어요. 나고야, 후쿠오카에서도 비슷한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심지어 일부 선생님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학교 영어 선생님인 다나카 선생님이 조용히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하나야, 한글 좀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선생님도요? 응, 언어에 관심이 많거든. 몰래 공부해보고 싶어. 놀라운 일이었어요. 선생님들끼리도 비밀리에 한글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학교에서는 금지하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너무 궁금해.
24개 글자로 모든 소리를 낸다는 게 언어학적으로 정말 흥미로워. 며칠 후 재민이 저에게 특별한 자료를 보내줬어요. 하나씨 이거 보세요. 한글의 UX 연구 자료예요. 한글이 왜 이렇게 배우기 쉬운지 과학적으로 설명한 논문이에요. 자료를 읽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글은 단순한 입력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아이에게 같은 출발선을 주는 평등한 문자였어요. 한자는 외워야 하는 양이 너무 많아서 가정 환경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대요. 부모가 교육열이 높고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더 많은 한자를 배울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한글은 달랐어요. 24개 문자만 익히면 누구나 모든 글을 읽고 쓸 수 있었거든요. 이건 문자 민주주의예요. 재민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이 내용을 유이와 친구들에게 공유했습니다. 야, 이거 봐. 한글이 이렇게 공평한 문자래. 모든 아이가 똑같이 배울 수 있다는 거야. 친구들도 감탄했어요. 진짜 신기하다. 그럼 한국 애들은 글 못 읽는 애가 거의 없겠네? 맞아. 한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지방에서 올라온 소식이었는데요. 어떤 중학생이 한글로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본어는 그대로 쓰되 어려운 한자 부분만 한글로 읽기를 써놓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공부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거죠. 한자 읽기 때문에 멈춰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내용 이해만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소식이 SNS에 퍼지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한글로 공부했더니 성적이 올랐어요. 한자는 시험용, 한글은 이해용으로 나눠서 쓰고 있어요. 공부할 때 한글이 진짜 도움돼요. 저는 재민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한글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어요. 재민이 답장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변화네요. 한글이 단순히 한국 문자가 아니라 학습 도구로 인식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현상을 보면 문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변화들이 어른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일부 교육 전문가들이 한글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렸거든요. 일본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 문자 학습의 혁신적 접근법,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창업 캠프에서 처음 한글을 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큰 사회적 관심사가 되다니. 그날 밤 저는 깊이 생각해 봤어요. 한글이 일본에 가져다 준 건 단순한 새로운 문자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더 효율적이고 더 평등하고 더 자유로운 표현의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선택의 권리였어요. 우리에게도 다른 방식이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였죠. 드디어 주요 언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NHK에서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지세대 문자 너머 문화 반란. 이런 제목이었어요. 저와 유이에게도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하지만 저희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건 저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학생들의 이야기였으니까요. 대신 재민에게도 인터뷰 요청이 갔는데요. 재민도 거절했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나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재민의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고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터졌어요. 도쿄대 모의고사에서 한글 메모로 만점을 받은 학생이 나타난 거예요. 그 학생은 복잡한 문제를 한글로 정리해서 풀었다고 했어요. 한자로 적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한글로 적으니까 빨라졌어요. 생각을 정리하는 속도가 빨라져서 더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이 소식이 언론에 대서특필됐어요. 한글 학습법으로 도쿄대 모의고사 만점. 새로운 학습 혁신의 시대.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우리 아이도 한글 배워야 하는 거 아니야? 공부에 도움된다면 배워보라고 해야겠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금지하려던 어른들이 이제는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런 변화가 신기하면서도 복잡했어요. 결과가 좋으니까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게 맞는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변화는 변화였어요. 좋은 방향으로든 나쁜 방향으로든 사회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외국 문자 학습에 대한 재검토, 다양한 학습 방법 인정 필요성,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완전히 허용한다는 건 아니었지만 금지 일변도였던 기존 입장에서는 변화였죠. 그날 밤 재민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하나씨 정말 대단한 변화를 만들어내셨네요. 처음에는 작은 호기심이었는데 이렇게 사회를 움직이다니. 저는 답장했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친구들이 함께 만든 변화예요. 그리고 재민 씨가 없었다면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씨앗은 하나씨가 뿌린 거예요. 저는 그냥 물을 준 것뿐이에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변화라는 건 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많은 사람들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큰 흐름을 만드는 거라는 걸.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저도 하나의 작은 부분이라는 걸. 몇 달이 지나자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일부 학교에서 다문화 이해 수업을 정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한글 문화 체험이 포함된 거예요. 완전한 허용은 아니었지만 큰 진전이었죠. 저희 학교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방과 후 활동으로 세계 문자 탐구 동아리가 생긴 거예요. 담당 선생님은 다나카 선생님이었어요. 한글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문자를 배워보자. 이런 취지였죠. 유이와 저는 당연히 가입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친구들이 몰려왔습니다. 첫 모임에 10명이 넘게 왔어요. 와,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 유이가 놀라며 말했어요. 동아리에서는 한글뿐만 아니라 태국 문자, 아랍 문자도 배웠어요. 하지만 역시 한글이 가장 인기였죠. 배우기 쉽고 실용적이었거든요. 저와 유이는 전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한글 브이로그 프로젝트였습니다. 각자 자기 일상을 한글로 기록해보는 거예요. 일기도 쓰고 영상도 만들고 친구들과 한글로 대화하는 모습도 담는 거였죠. 한글은 나를 설명해주는 첫 번째 글자예요. 한 참가자가 브이로그에서 한 말이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한글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있었어요. 더 자유롭게 표현하고 더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는 걸 배우고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정부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문부과학성에서 외국 문자 자율학습 허용 검토를 발표한 거예요. 완전한 자유는 아니었지만 큰 변화였습니다. 학생들의 자율적 학습 의욕을 존중한다. 다양한 학습 방법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정말 감격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금지령을 내렸던 곳에서 이제는 허용을 검토한다니. 그날 밤 재민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어요. 재민 씨 정말 고마워요. 재민 씨 덕분에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됐어요. 재민의 답장이 왔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하나 씨. 하나 씨가 보여준 용기와 열정이 정말 많은 걸 바꿨어요. 이제 우리에게도 문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게 됐잖아요. 맞아요. 이제 우리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히라가나만 쓸 수도 있고 한글도 함께 쓸 수도 있고 다른 문자를 배울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결국 진로를 바꿨어요. 도쿄대 일본어학과 대신 언어학과를 선택했습니다. 한글을 통해 깨달은 언어의 힘을 더 깊이 연구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전 세계 사람들이 더 쉽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유이는 한국어 번역가의 꿈을 키우고 있어요. K- 콘텐츠가 인기인데 제대로 된 번역가가 필요하잖아. 정말 멋진 꿈이에요. 지금도 일본 곳곳에서 한글을 배우는 학생들이 늘고 있어요. 24자 혁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해요. 이건 단순한 문자의 변화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변화라는 걸.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더 많은 가능성을 탐구하려는 마음의 변화라는 걸. 한글이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이거였어요. 선택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작은 호기심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이제 우리는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문자를 선택할 자유, 표현할 자유, 배울 자유. 그 모든 자유를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24개 글자로 시작된 작은 혁명이 일본 전체를 바꾼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작일 뿐이에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